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정갑은 의원 자녀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들 채용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KT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확인된 건 없고요. 네. 황교안 장관 아드님은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할 때 법무실에 근무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는 거고, 네. 정갑은 의원 아드님은 국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고 해서 네. 아버지와 아들이 연관된 업무하는 것을 피했는데, 네. 장관이시던 시절,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KT CEO가 수사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드님이 법무실에 근무했고, 더구나 이분이 뭐 변호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사를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 그 자체도 또 권한남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애는 당당하게 들어갔고 실력으로 들어갔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리 없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지금 한국당 소속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의 인사 비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었고 한국당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KT 새노조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보게 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 아버지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 KT 전 회장을 수사할 때 아들은 그 회장을 보호하는 법무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채용 비리를 떠나서 상피제, 네. 우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척사유 위반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윤리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고요. 네. 한국당 정가병 의원의 아들도 KT에 입사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을 포함해서 네. 고위직들의 자녀들이 대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KT 새노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 더 있다고 하죠? 네, 하지만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KT에만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5개의 대기업에도 합격을 했고 그중에 KT를 골랐을 뿐이고요. 네. 입사나 보직 배정 모두 황교안 대표가 사인일 때, 네. 법무부 장관이 아닐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입사나 보직 과정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그 시점을 따져보면 될 일이고 네.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 합격을 했다는 그런 증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면 이 의혹은 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또 정가비훈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네.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입사를 했다고 해요. 더구나 여기는 특채가 아니라 또 5급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서 합격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혜일 확률은 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가비훈 의원이 나름대로 잘 해명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님.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황교안 지금 대표가 법무부 네. 장관 할 때 아들이 지금 KT 쪽에서 법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석채 전 회장 이제 그 일종의 변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군, 그러면 아들은 멍군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가 자체가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들이 설령 법무실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사실은 아들은 그 법무실 근무를 그만둬야 하는 거죠. 네.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또는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계속 근무를 하면서 결국 이제 동일 사안을 아버지와 아들이 글쎄요. 저녁 때 만나서는 사적으로 또 이런저런 그 바게이닝도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풀리 바게이닝 같은 거. 그런 생각조차 하게 한단 말이죠. 네네. 이게 부적절했고 정갑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그 KT 입사에 있었다. 그러니까 네.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찌됐건 이 근무를 한 것은 대관 업무를 하는, 특히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네. 역시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자, 부서가 문제다.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에 포착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어두운 얼굴 속에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었었는데요. 일단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채용 비리가 만약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네. 수사를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서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특혜 채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을 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 네. 지금 이제 부정 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기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 아니라 네.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네. 황교안 대표 아들이 채용된 것이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하나를 빼먹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장으로 지금 퇴임을 한 거예요. 아. 검찰에서 검사장이면은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검사장으로 퇴임하고 대형 로펌에 있었던 시절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시절에 과연 그러면 힘을 행사할 수 없었는가? 인맥도 없었는가? 네.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돼 있는 수사 문제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하고는 같은 공안통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도 선후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성접대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진짜 보고도 한 번 안 받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아무런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깐 들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성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KT 관련된 의혹이라거나 강원랜드 의혹 빼놓고 싶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국민이 궁금해하면 들여봐야 하는 게 맞고요. 네.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이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환경부 사마기관 임원 낙하산 의혹 같은 경우도 성역 없이 보수 진보 유리한 부분 없이 무조건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